오늘은 중2과학 마지막 1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광합성 배웠죠? 네, 광합성은 뭐였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이 들어와서 엽력체에서 포도당과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이 호흡이라는 걸 왜 할까요? 생물체들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 에너지가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거야. 이 영양소를 합성해야지 이 영양소에 있는 에너지를 빼낼 수 있거든. 호흡을 통해서. 자,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거꾸로 물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를 노폐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이게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인데 이산화탄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를 타고 밖으로 나가고 물은 오줌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 아니에요. 호흡은 빛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난다. 광합성을 할 때나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나 항상. 알겠죠? 2번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살아있는 세포는 무조건 호흡을 하게 돼요. 3번 광합성과 기체 출입이 반대로 일어난다. 그렇죠. 네, 광합성과 반대죠.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포도당이 양분이죠.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생성 과정이에요. 5번 싹이 트거나 꽃이 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활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요. 자, 두 개의 비닐봉지 중 하나에만 채소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해서 암실에 2~3시간 동안 두었다가 각각의 용기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켰다 그랬어요. 암실에 놓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광합성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암실에 놓으면 광합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만 나와?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물론 증산작용으로 물도 나오지만. 알겠죠? 석회수를 넣고 여기다가 그 식물이 들어있는, 채소가 들어있는 봉지에 있는 기체를 이렇게 보내서 석회수에 이렇게 흘려줬어요.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변합니다. B가 되겠죠. 그죠? A 같은 경우는 빈 봉지잖아요. 빈 봉지는 뭐 아무것도 없죠. 공기밖에 안 들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빈 봉지도 집어넣은 거예요. 혹시 이 안에 또 CO2가 있지 않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있긴 있지만 아주 적은 소량이죠. 공기 중에는. 그러니까 거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지 않아요. 자, 3번. 위 실험으로 식물의 호흡 결과 어떤 기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가 그랬습니까? 뭐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석회수가 있는데 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져요. 석회수가 뭐냐면 수산화칼슘의 포화 수용액이 석회수예요. 요게. 자, 근데 CO2를 만나게 되면 CaCO3라고 하는 흰 가루가 생겨요. 물에 녹지 않는. 그러면서 또 물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얘 흰 가루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다음 4번. 초록색 BTB 용액을 그랬어요. 초록색 BTB니까 얘는 중성이죠. 자, 용액을 4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놓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랬어요. 똑같이 초록색 BTB 용액을 넣고요. A에다가는 검정말,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검정말을 넣었는데 알루미늄 박으로 감쌌어요. 빛이 안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C는 금붕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D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자, 이랬을 때 4번 시간이 지난 후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험관을 모두 골라라. 자, 노란색이 되려면 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녹아 들어가야 산성이 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산성이 돼요. 그래서 노랗게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굴까요? A 같은 경우는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검정말이 광합성을 해서 오히려 이 안에 있는 CO2가 소모가 돼요. 오히려 산소가 막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 되죠. 용액이.
염기성이 돼요. 약간.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못 하잖아. 알루미늄 박으로 네, 빛이 안 들어가도록 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검정만은 뭐만 해요? 그렇죠. 호흡만 하게 되죠. 호흡만 하니까 뭐 나와? 그렇죠.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금붕어를 넣었어. 그러니까 금붕어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죠. 얘는 광합성 안 하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역시 얘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D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넣잖아. 요건 이제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해서 대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은 것도 혹시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험관은 B하고 네, C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위 실험에서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험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까닭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대요. 노란색으로 왜 변할까요? 시험관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그 용액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몇 번이 될까요? 볼까요? 호흡에 산소가 이용됐기 때문이다. 아니죠. 물론 산소가 이용되긴 하지. 자, 그 다음 호흡 결과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네.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니고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면 그렇죠. 푸른색으로 변하죠. 5번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5번. 자, 6번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광합성은 낮에 하고 호흡은 밤에 한다. 호흡은 낮에도 하고요. 밤에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장소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광합성 합니까? 아니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얘가 벌써 틀렸어.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 그렇지. 바뀐 거죠, 이게. 오히려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하는 거고,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광합성의 반응물은 뭐였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어요. 산소하고 포도당은 뭐죠? 그렇죠. 이 호흡이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틀렸고. 자, 생성물. 광합성 결과 뭐 나와요? 그렇지. 산소하고 포도당 나오죠. 호흡 결과는 이산화탄소, 물 나오고. 이것도 역시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에너지. 광합성은 그렇죠. 양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포도당으로. 호흡은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낮과 밤 동안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자, 낮에는 자, 이렇게 들어온 것이 네, 나갔다가 다시 또 흡수되고 얘가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흡수됐다가 또 내보내죠. 이렇게. 그죠? 그럼 A는 누굴까요? 자, A는 그렇죠. 산소가 되겠죠. A는 네, 산소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산소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또 호흡을 해야 되니까 얘가 또 흡수하게 돼, 이렇게. 그죠? 또 광합성을 하면 또 방출하고, 또 호흡을 하기 위해서 흡수하고. 왜냐하면 낮에는 광합성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그렇죠. 호흡도 하게 되죠. 그래서 A는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산소가 되겠죠. 그럼 B는 누구야? 이제 밤에는 광합성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죠. 이 광합성에는 나가는 게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자, B.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고 뭐만 합니까? 호흡을 해요. 자, 그럼 호흡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역시 산소예요. 그래서 B도 역시 네, 산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2개. 1번.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다. 그렇죠.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네, 오히려 많아요. 자, 2번.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낮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모두 방출된다. 낮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방출하고요. 그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네, 산소도 방출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방출되는 산소,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할 때 필요로 하니까 다시 흡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네, 방출을 안 합니다. 산소만 방출하게 돼요. 그죠? 네, 이런 거 많이 틀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낮에 물론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광합성 이용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방출하는 거죠. 3번.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그렇죠. 광합성 안 하니까 호흡만 일어나죠. 4번. 밤에는 산소가 방출된다. 아니죠. 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만 방출하는 거죠. 5번.
광합성은 항상 일어난다. 아니죠. 밤에는 안 일어나요. 낮에 햇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식물은 낮에도 호흡을 하는데 겉보기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뭐죠? 아까 얘기했어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을 할 때 또 재료로 사용하거든,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방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쭉 보니까, 그렇죠. 5번이 되겠죠? 낮에는 호흡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뭐죠? 그렇죠. 포도당이죠. 근데 이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돼서 이동하거나 또는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 주로 밤에 이동한다. 그렇죠. 광합성을 할 때는 저장되어 있다가 밤에는 어디를 타고 이동하죠? 그렇죠. 채관을 타고 주로 밤에 많이 이동을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된다. 그렇죠.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저장되잖아요. 3번.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용된다. 그렇죠. 이용되죠? 4번.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등에 저장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게 녹말, 탄수화물 같은 거 뿌리나 줄기, 열매 이런 것도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녹말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죠. 5번.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은 물관을 통해 이동한다. 아니죠.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거예요. 양분은 물관은 물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다음 11번.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비닐봉지 2개 중 하나에만 채소를 넣고 오른쪽 그림과 장치는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어두운 곳에 둔 이유는 뭐죠? 그렇죠. 호흡만 하라고. 광합성 안 하고. 호흡하면 뭐 나와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겠죠. 비닐봉지 속의 공기를 각각 석회수에 통과시켰다. 석회수를 뿌옇게 변하게 하는 비닐봉지의 기호와 비닐봉지에서 발생한 기체의 이름을 옳게짝 지어라. 당연히 B가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니까 뭐요? 5번이 되겠죠. 다음 12번.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거꾸로 됐어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는 거죠. 산소. 그죠? 그 다음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고. 알겠죠? 다음 2번. 호흡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3번. 호흡은 낮에만 일어나고 광합성은 낮과 밤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거꾸로 됐어요. 광합성이 낮에만 일어나는 거고 호흡은 낮과 밤 상관없이 일어나요. 4번. 호흡은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거꾸로 됐죠. 호흡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5번. 호흡은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거꾸로 됐어요. 자, 13번. 그림과 같이 유리종 가에는 촛불만 넣고 유리종 나에는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어서 밀봉한 후 어두운 곳에 두었더니 나의 촛불이 가의 촛불보다 빨리 꺼졌대요. 얘가 더 빨리 꺼졌대. 나가. 가보다. 어두운 곳에 두었잖아. 그러면 뭐야? 그렇죠. 식물에서 뭐가 나와요?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죠? 산소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이 빨리 꺼지는 거예요. 얘도 언젠가 꺼지겠지만 나보다는 뭐죠? 더 이따 꺼지겠지. 그죠? 산소 부족으로 빨리 꺼지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한다. 그렇죠. 어두운 곳에 두었으니까 빨리 꺼졌죠. 그렇죠. 호흡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럼 빛을 비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빛을 비췄어. 그럼 누가 더 빨리 꺼질까? 그렇지. 당연히 가가 먼저 꺼지겠죠. 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 나와요? 그렇죠. 산소 기체 막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산소가 더 많아지니까 불이 안 꺼져요. 14번.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식물은 잎에서만 호흡을 하게 된다. 아니죠.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식물은 낮에만 기체 교환을 한다. 아니죠. 밤에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체 교환을 해요. 3번. 낮과 밤에 관계없이 식물은 항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낮에는 흡수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돼요? 내보내죠. 흡수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니까. 틀렸고요. 4번.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된다. 그렇죠.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대신 산소를 방출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고 5번. 밤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한다.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지 않고 내보내요.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15번. 식물체에서 낮에 일어나는 작용이 아닌 것. 낮에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광합성, 호흡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1번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난다. 맞아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를 방출한다. 낮에. 맞죠? 광합성 결과. 4번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맞죠?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5번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일어나죠. 산소 내보내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닌 거죠. 5번. 자, 16번. 그림과 같이 나무 껍질을 얇게 벗겨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했더니 껍질을 벗겨낸 윗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자, 껍질을 얇게 벗기면요. 요 껍질 표피 부분에 뭐가 지나가냐면요. 체관이 지나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얇게 벗겨내면요. 체관이 끊어지는 거야. 위아래가.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니까 양분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 양분이 이동해야 되는데. 양분이 쌓여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 까닭은 뭐냐 그랬으니까 쭉 보면 뭐예요? 5번이죠? 체관이 제거되어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지 못함으로 부풀어 오른다. 됐죠? 다음 17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용과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게 뭐죠? 포도당이야. 근데 이게 합성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네, 녹말로 저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체관을 타고 영양분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 녹말이 설탕이라는 이당류로 쪼개져 다시 분해돼서 설탕 상태로 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은 우리가 단당류 그러고요. 녹말을 다당류 그래요. 설탕을 이당류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렇게 당이 하나 있는 거야, 단독으로. 녹말은 이런 포도당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죠. 포도당들이. 이게 녹말이고요. 설탕은 포도당 같은 단당류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게 이당류예요. 그러니까 녹말이 분해돼서 설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7번의 답은 주로 밤에 녹말 형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설탕 형태로 이당류로 쪼개져가지고 이동해요. 작은 게 이동하는데 편하잖아. 녹말은 크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쓰인다. 그렇죠. 아까 뭐 뿌리나 또는 줄기나 뭐 열매 이런 걸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3번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렇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지방이나 단백질 등으로 변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밥을 먹잖아. 밥은 뭐죠? 밥은 녹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녹말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변해? 쪼개져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돼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됐다가 이동할 때는 다시 녹말이나 이당류로 합성을 해서 우리 몸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다 쓰였어. 막 세포마다 다 이게 전달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막 쓰였는데 너무 많이 밥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게 되죠. 그럼 걔들 어떻게? 그렇죠. 얘를 지방화 또는 단백질화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아. 너무 많이 영양분이 많다 보면 남아돌아요. 남아돌게 되면 어떻게 돼? 남는 거는 버리지 못하니까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지방 형태로. 다음 5번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씨 이런 데다 단백질이나 지방 또는 그 탄수화물,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고구마와 같은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로 옳은 것은 고구마는 어떤 형태로 저장된 거죠? 뿌리에다 저장하는 거죠. 고구마가 뿌리잖아 원래. 그래서 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장하기 때문에. 고구마는 녹말. 녹말 형태로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또 뭐 있어? 녹말 저장하는 거? 고구마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뭐죠? 감자 있죠. 그래서 감자, 고구마는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파는 어떤 형태로 저장된 거죠? 양파는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포도당 상태. 포도당. 단당류 상태로 저장한 거고요. 그래서 달달하잖아, 맛보면. 양파는.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도 역시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게 돼요. 외우기 쉽죠? 포도당. 그럼 땅콩은 어떤 형태로 저장한 열매일까? 땅콩은 지방으로 변화돼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땅콩을 짜면 기름 나오잖아. 콩기름. 그죠? 그 다음에 사탕수수는 그럼 어떤 형태로 저장할까? 네, 요거는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당류.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우리가 설탕 뽑아내잖아. 그죠? 그 설탕이에요.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고구마는. 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19번 봅시다. 표는 봉선화 잎에 있는 녹말의 양과 줄기에 있는 설탕의 양을 시간대별로 조사했대요. 자, 보니까 잎에 있는 녹말을 보니까 오후 2시, 즉 광합성 많이 할 때죠. 그때 많이 들어있고 오후 8시가 되면 조금 줄어요. 많이 있다가 밤이 되면 줄어요. 근데 설탕을 보니까 줄기에 오후 2시에는 설탕이 별로 없어요. 광합성을 왕성하게 할 때는. 근데 오후 8시, 밤이 되니까 어땠어? 줄기에 설탕이 많이 있어. 이런 걸 봤을 때, 아, 주로 밤에 설탕 형태로, 녹말이 설탕으로 쪼개져서 밤에 주로 이동하는구나. 채관이 줄기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위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이다. 아니죠. 포도당이에요. 이게 합성돼서 녹말 내는 거고. 2번.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녹말은 잎에서 모두 소비된다. 아니에요. 무슨 소비예요. 그 식물의 모든 세포에 다 전달이 돼요. 그죠? 설탕 형태로 이동했다가 포도당 형태로 세포에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세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양분은 주로 낮에 여러 기관으로 이동한다. 주로 밤에. 네, 깜깜한 밤에. 광합성 할 때는 이동 안 해요. 저장하기 바빠서. 그 다음에 4번. 양분은 잎에서는 녹말로, 줄기에서는 설탕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니까. 잎에서 녹말로 저장되는 건 맞는데 줄기에서 설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장이 아니라 이동. 5번. 잎에서 만든 녹말은 설탕으로 변하여 줄기를 통해 이동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시험관 A2에 초록색 BTB 용액을 넣고, 초록색 BTB니까 중성이에요.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다. A는 대조분이야.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대로 놔두고요. B는 싹 튼 콩. 싹이 텄대. 그 다음에 C는 물고기를 넣고요. D와 E는 물풀을 넣고, E는 은박지로 가렸대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야. 자, 그러면 A는 그냥 초록색으로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싹 튼 콩은 뭐죠? 즉, 호흡을 하겠죠.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노란색이 되겠네. 그 다음에 C는, 물고기는 호흡만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CO2 나와서 뭐야? 노란색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흡수가 돼. 그죠? 그리고 산소 막 나와. 그러니까 무슨 색깔로 변해? 얘는. 그렇지, 푸른색으로. E는 은박지로 가렸잖아. 물풀이 있지만. 은박지로 가렸으니 광합성 못하니까 뭐만 해? 그렇지, 호흡만 하죠. 그러니까 얘도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럼 각 시험관 속 용액의 색깔 변화와 그 까닭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A. 노란색을 띈다. 빛을 받아서 BTB 용액의 색깔이 저절로 변했다. 그러진 않죠. 그대로 초록색으로 있는 거예요. 2번. B. 파란색으로 변한대요. 아니죠. 콩이 광합성하는 게 아니라 싹튼 콩이니까 얘는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게 되지. 그거 틀렸어요.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자, C는 노란색. 노란색 맞아요. 그죠? C. 물고기 호흡으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랗게 변하는 거죠. 이거 잘 틀려. 그 다음에 4번. D. 자, D는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제 광합성 하니까. 물풀의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다.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푸른색으로 바뀌겠죠.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은 뭐가 틀렸을까? 2는 초록색으로 바뀐대. 아니죠. 호흡만 하는데, 그죠?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왜냐하면 호흡만 하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2 과학 1학기 전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공부하고 복습해서 이번 2학년 첫 시험이죠? 네, 첫 시험부터 잘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